타선의 안철수 의원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원상 안철수로 발표합니다. 잘 되는지.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습니다. 뜻밖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관두시고 당대표에 직접 뛰어들 만한 그런 속사정이 있습니까? 우리 당의 일이라서 제가 참 곤혹스러운데요. 예. 안철수 의원님 또 혁신위원장으로부터도 저렇게 철수하시는구나 싶은데 또 철수가 나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혁신을 한다고 할 때 우리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조금은 부족하고 방법론적으로 거칠고 하더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5개를 받고 그리고 저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하지 말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연장해서 투톱으로 가는 게 저는 옳았다고 봐요. 8월 전당대회까지는. 예, 그런데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겸임하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사실은 이게 혁신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김용태 혁신안을 조금 보류하고 뭉개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맡고 안철수 의원이 이게 사직생의 각오로 하겠다. 내가 메스를 뜨겠다. 이럴 때 한편으로 좀 기대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오늘 갑자기 그만두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당이 큰일 났다 이게 큰일 또 났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당을 뭐라고 보겠냐 이런 우선 걱정이 드는데요. 좀 원점에서 왜 우리가 혁신해야 되는가? 아니 비상계엄하고 탄핵 국면 거치면서 대선 패배해서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대선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정권을 내줬는데 국민들은 너들 해체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당은 일각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가고 또 일각에서는 당권 놓고 다툼하고 이래서 국민들이 우리 당을 신뢰하겠어요. 저는 좀 걱정이에요. 이참에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의 변을 밝힌 것을 보면은 일단 혁신을 하려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비대위는 비대위로 따로 있습니다만 상위에 혁신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 그 후보자 교체 때 주도했던 그 관여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 혁신위원이 될 수 없다. 근데 비대위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맡고 있나 지지를 하느냐 이게 안철수 위원장의 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라고 하는 얼굴 마담을 내세우고 여전히 당의 주도권을 주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출범의 1등 공신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 대선 때 박빙의 승부였잖아요. 0.7% 24만 표 차이였는데 사실은 민주당인 제가 그때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같이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제안도 했거든요. 저쪽에서 마찬가지였죠.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서 간을 보다가 사실은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그 힘으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24만 표로 이긴 겁니다. 저는 동업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 저는 안철수 의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권영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금은 윤석열 정부 탄생과 3년의 과정에서 조금은 무관하거나 좀 깨끗한 사람이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목전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절대 혁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7년에 저희가 정권을 빼앗기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2008년 총선에 참패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변하지 못했어요.
선거가 많이 남았거든요. 4년이 남았어요. 지금도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다급하지 않아요. 지방선거는 내년이지만 그렇죠. 총선거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예. 지역이 영남 지역과 그 강원 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요구가 피부적이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수도권의 민심과 영남의 민심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저는 국민의힘의 혁신은 앞으로 3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8월 전당대회에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농성 중. 이렇게 되면은 지난 대선 때 경선 멤버들이 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습니다. 또 다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장을 옮길 것입니다. 제가 더 잘할 겁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태 민환을 먼저 생각해야지. 자, 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일반 국민은 대선에서 패배하기 전에 국민의힘 모습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신선하게 볼까? 새로운 인물들, 지금 혁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동안 잘못했거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반성하고 물러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젊고 역동적인 정당이 돼야 되잖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올드하다고 봐요. 좀 권영진 의원도 본인께서는 올드하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좀 낮춰서 말씀하시지만 어떻습니까? 그 네 분과 비교하면 권영진 의원은 저는 권영진 참신합니까? 의원이 참신한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수도권 민심의 정서와 국힘의 핵심인 영남 정서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 국힘은 앞으로 3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치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나타나는데 정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태되지 않더라고요.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건데 아직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그 대통령 후보에 나오셨던 분들이 내가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오는데 과연 그 손이 깨끗한 손인가 아니면 이 손을 내리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서울 노원의 어려운 곳에서도 그 국회의원하고 정치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대구가 지역구고 TK 의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원내대표도 TK잖아요. 당대표마저 TK에서 한다? 이게 혁신일까? 미래로 가는 걸까? 그런 면에서 저는 기본에서 탈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선당후사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가는 분과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선을 긋는 분 어떤 분들이 선당후사 하시는 것인지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